요즘은 그 투명 교정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 교정에도 그 모두 똑같이 투명한 트레이를 쓴다고 해서 똑같은 교정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인비절라인을 쓰고 있고 그리고 시스루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제 메커니즘, 치아를 이동시키고 어떤 부종교합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투명 교정을 하게 되면은 장치를 고정성으로 부착을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심미적이고 그리고 치아 관리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중치가 너무 많이 생겨요 잇몸이 잘 보여 이런 분들은 교정 장치를 본격적으로 붙이게 되면 그런 부분들 기존의 문제점들이 조금은 심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기에 교정은 필요하고 하고 싶은데 남들이 알지 못하게 교정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킬본 교정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일단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도 장치를 뺐을 때는 교정을 하는 티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고요. 좋은 교정 치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한계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투명 교정을 이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총생 치아들이 촘촘하게 겹쳐져 있는 거 그런 걸 총생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경우도 그래서 중등도 이하 중등도를 넘어서지 않는 총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생이 6mm 정도보다는 작아야겠죠. 전체적인 총생의 양 자체가 한악에서 아래쪽에도 6mm 이하 위쪽에서도 6mm 이하 물론 6mm도 작은 양의 총생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는 발치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이상의 어떤 치아 겹침, 공간 부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등도의 총생 그리고 치아 사이 반대로 공간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역시 중등도의 스페이싱, 공간 이런 것들이 있을 땐 충분히 좋은 치료 방법이고 효율적이고 심미적이고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치료 결과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치아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간 미약한 문제가 있으실 때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조금은 그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면 작은 어금니 발치를 위에도 2개를 해야 되고요. 아래쪽에 2개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보다도 더 뭐 사랑니를 뺀다든 추가적인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투명 교정을 치료가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투명 교정 장치를 써서 본인은 꼈다 뺐다를 장치를 하고 있지만 입안에 있는 장치는 조금 더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 교정 장치를 쓸 때 치아에 치아 색깔 나는 레진으로 어태치먼트, 부착물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미니 임플란트,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견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치아가 크고 뿌리가 길기 때문에 그 치아의 어떤 그 축, 배열, 경사도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거기에 부착물이 추가가 된다든지 환자분이 충분히 이제 고무줄을 낀다는 거죠. 그래서 장치는 끼고 투명 교정 장치를 아래 위로 끼고 거기에 부착된 어딘가를 향해서 고무줄을 낀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가 추가적으로 교정력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일반적인 그런 브라켓 그리고 철사 이런 게 들어가서 치아 교정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일단은 정밀한 그런 어떤 정밀하고 약간은 치아에 주어지는 정밀한 힘, 정밀하다는 것은 그냥 밀고 당기고가 아니고 토크, 뭔가 비트는 힘이 작용할 수도 있겠고 치아들이 회전이 되어 있으면 회전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 될 수도 있고 쓰러져 있는 치아를 세우기 위해서 또 반대 방향의 토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브라켓에서는 쉽게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트레이를 꼈다 뺐다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토크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떤 거기에 주어지는 힘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 기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똑같은 효과, 똑같은 치아 이동의 어떤 그런 형태를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교정을 했을 때는 그게 이제 6개월 이내다. 이러면 똑같은 치아 이동을 위해서 투명 교정을 했을 때 그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투명 교정으로 교정을 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투명 교정으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고 효율적인 치아 이동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교정 장치 그리고 뭐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든 확장 장치든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 쪽으로
치료의 어떤 그런 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치아 발치 교정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나 치아들이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나 돌출이 심한 경우에는 발치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작은 어금니 뒤쪽에 있는 치아들은 조금 앞쪽으로 올 것이고 대부분의 공간은 앞쪽에 있는 치아들이 뒤로 가면서 공간을 사용을 할 것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치아가 대부분은 송곳니 견치거든요. 근데 견치는 굉장히 컨트롤이 까다로운 치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명 교정을 통해서 송곳니를 후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이디어한 각도와 어떤 그런 경사도를 유지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역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심지어는 그런 추가적인 장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각도, 지축의 방향, 이런 배열 이런 것들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은 힘이 충분히 치아를 돌리고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트롤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투명 교정 장치라고 보면은 그러면 치아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평행하게 이렇게 공간이 닫혀야 되는데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다친다든지 뭐 회전이 생기면서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치아의 크기나 뿌리의 크기, 뼈의 어떤 그런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의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트레이를 끼고 그리고 이제 저절로 편안한 상태로 평행을 유지하면서 공간이 닫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속옷지 발치를 했을 때 추가적인 장치를 부착을 해서 그리고 힘을 더 주어서 치아의 각도나 배열을 개선을 하는데 힘을 조금 더 줘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20대 후반이셨고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을 때는 교정을 먼저 한번 다 교정치료를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투명 교정치료를 하셨고 위쪽에는 작은 어금니가 2개가 발치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에는 비발치로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위쪽에는 어쨌든 공간이 닫히긴 했으나 공간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고 자리가 조금 남아 있었고 그러면 치아 사이가 송곳니를 주변으로 해서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 보기 싫고 음식물도 많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하셨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비발치로 치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치아가 많이 회전되어 있었고 앞쪽으로 쓰러져 있었고 작은 어금니들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였는데 그 부분이 그 치료 전의 상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충분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투명 교정으로 다시 하시는 거는 어떤 그런 미세한 치아의 어떤 각도나 위치 조정, 경사도 조절을 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브라켓을 붙이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위쪽은 속옷치가 발치가 2개가 되어 있었지만 아래쪽은 비발치로 저희가 치료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 전도 나쁘진 않았지만 공간이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해결을 했고 아래쪽은 이게 속옷치가 쓰러지고 회전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치하지 않고 비발치로 치료하면서 충분히 각도를 정상적으로 개선을 했고 그렇게 되면 아래 위로 교합 자체가 훨씬 더 안정이 되겠죠. 교합이 안정돼서 끝나게 되면 교정치료가 끝난 후에도 수년 후에도 그 위치나 어떤 교정치료의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정치료를 2번 하신 게 됐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발치로 투명 교정하셨고 아래쪽에 비발치로 투명 교정하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그래도 시간이 거의 새로 치료한 것처럼 2년은 조금 넘게 교정치료를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안정된 교합으로 이제 교정치료가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